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시국 뉴스입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 태영호 의원을 모시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통일부 존폐 여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태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존폐 논란 왜 생겼다고 봅니까? 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제 정부 주무부처들은 네. 그 이제 대상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의 이제 복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이런 주무부처들이고 그 외에 이 외교부처럼 국제 또 대외 관계를 이제 하고 있는데 통일부만은 네. 그 대상이 네. 업무 대상이 네. 북한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하고 놀아줄 때는 업무량이 많아서 대단히 통일부가 뭐 하늘이 많은데 지금처럼 몇 년째 저렇게 문을 꽉 닫고 일체 너네하고는 안 놀 거야. 네. 이러고 있으면 숱한 공무원들이 계속 국세를 받으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 기관들이 뭐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탈북민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올 때 네. 그럴 때는 하나원에 막 넘쳐나서 막 일거리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혔어요.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데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나가느냐 또 멈춰서 있느냐에 따라서 통일부가 국민들에게 비춰질 때는 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아무 일거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보이는 일이 반복되고 구체적으로 업무 상황에 들어가서도 좀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될 이런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 논란이 자꾸 생기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일부 내부에 지금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을 다루는 부서와 그리고 북한 인권을 전담하는 부서가 같은 국에 지금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도저히 같이 일을 하기가 힘든 구조라는 지적을 지금 하고 계신데 예.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인도주의 이제 사업이다라고 하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네. 혹은 또 뭐 북한에서 갑자기 재난이 일어났다 이럴 때는 긴급 구호를 보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뭐 이외에 여러 가지 뭐 약품이라든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인도주의 이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도주의 사업은 네. 정치 또 정치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는 게 인도주의입니다. 네, 인권 문제는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할 때는 가해자는 김정은 정권이고 정권이죠. 네. 그다음에 피해자는 북한 주민입니다. 예. 그런데 통일부의 임무는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 관계를 해야 하고 네. 북한 정권과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통일부 업무인데 그렇죠. 거기에 북한 주민들을 인권 탄압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서를 네. 인도협력국 안에 하나 과로 이어놨습니다. 네, 네. 이거는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 구조적으로 너희들은 일을 하지 마라 라고 차단하고 통제하기 위한 이런 이제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명목만 그냥 부서만 유지하지 실제적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 네. 뭐 거의 뭐 고의라고 봐야 되겠군요. 아니, 실례로 뭐, 가령 지금, 하반년에 들어서면서 올해 상반년에도 대화 못했고, 그래서 네. 저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지금 대화를 어떻게 해보지 못할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청와대 견지에서는 통일부에다가 어떻게 하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좀 터봐라 계속 요구하는데,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지금 통일부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지금 맞습니다. 구조가 뭐 있는 겁니다.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서 대북전단법이 생기고 뭐 그런 상황을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의원님께서 북한 인권 업무,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그 북한 인권 업무를 통일부 너희들 갖고 있지 마라, 외교부로 이관해라,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왜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에게 할 네. 때는 일을 자기가 찾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많은 경우는 갑자기 일이 제기돼서 공무원이 대처해야 되는 이런 게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네. 통일부 내에 인권과를 이제 둬두면 네. 스스로 이런 걸 무조건 대처하지만 안 될 상황이 별로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국제관계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든 바라지 않든 대통령이 싫어하든 좋아하지 않든 다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정의용 외교장관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다뤄야 된다. 다뤄야 되죠. 왜 그러는가 하면 보세요. 자, 매해 3월 달이면 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네. 유엔이 네.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그렇죠. 거기에 우리 대표단도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우리 입장을 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업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의용 장관으로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며 할 거냐 말 거냐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거리가 책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매해 9월부터 유엔 총회가 시작되는데 매해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참여 안 하거든요. 기권하고 뭐. 그렇죠. 네. 그러면 장관으로서는 이거 참한가 할까 말까를 정무적 판단을 내리고 그렇죠. 대통령에게 권해야 됩니다. 이건 본인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거리가 제기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네. 다음 이유는요. 네. 남과 북이 지금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는데 우리 통일부로서 업무 상대는 북한의 당 통일전선부입니다. 통전부죠. 예. 우리 통일부에는 인권과가 있어요. 음. 그런데 북한 통일전선부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없죠. 전담 부서가 없는 데다 대고 야 인권 문제 논의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남북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걸 결사 반대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북한이 모든 인권 대화를 다 반대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유엔 그다음에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합니다. 4년에 한 번씩 국가별 정례 인권 심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유엔 성원국이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가면 유엔이 또 전 세계 각국의 북한 인권에 대해서 너네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수정해라고 하면 이걸 공고 사항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야 너하고 이건 다 싫어 이게 아니라 그러한 공고사항 200여 개면 200여 개 중에서 선택 수용합니다. 이건 맞지 않으니까 안 받을 거야. 이건 좀 그래 이건 우리 고칠게 이렇게 선택 수용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북한의 외교관이셨으니까 너무나 그렇죠. 잘 알겠. 그러면 이때는 우리 외교관들도 제네바에 나간 우리 외교관들도 여기에 참가합니다. 네. 또 역으로 네. 우리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인권 상황을 4년에 한 번씩 검토받습니다. 이때는 북한도 야 너네 대한민국 이런 거 있잖아 라고 지적해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엔에서는 남과 북이 어차피 이건 유엔 룰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한과 인권 문제를 입도 뻥끗 못하는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니 네. 현실적으로 유엔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어 있는 이 외교부가 결국은 좀 싫든 좋든 이거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 말입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또 그런 또 대안을 또 뭐 정치인으로서 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북한 인권과 또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둘 다 사실은 필요한 분야거든요. 꼭 필요한 일들인데 이것을 분리 대응할 수 있는 정부 구조는 어떻게 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네. 유엔 무역 개발 이제 계획에서 웅쿠타드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네. 개도국으로부터 결국은 선진국으로 우리는 올라섰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모든 정부 기구들도 네. 선진국에 맞게 또 세계 중견국에 맞게 우리는 조정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전 세계 구도를 보면요. 네. 인도 및 개발 협력 사업은 이거는 비정치 영역에다가 두었습니다. 비정치 그리고 영역. 네. 인도 문제는 인권 문제는 정치 영역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유엔이라는 큰 우리가 기구를 볼 때 네.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인권을 다루기 때문에 이건 정치 기구이기 때문에 이게 따로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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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나라의 인도적 문제라든가 개발 문제를 다루는 유엔 식량 계획이라든가 세계 보건 기구, 네네. 유엔 뭐 개발 기구와 개발 같이 기구. 네네. 이런 기구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 왜 이건 정치적인 문제와 비정치적인 문제를 혼용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북한의 인권 문제는 누가 다루느냐? 미 국무부가 다룹니다. 그리고 북한에 뭘 쌀을 지원하고 이거는 USAID라고 미 협력국이 다뤄요. 이렇게 다른 선진국들은 다 분리되어 있어요. 비정치적인 분야와 정치적인 분야. 그렇죠. 인권 문제는 정치적인 분야.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에도 북한 인권 문제는 영국 외교부, Foreign Office에서 다루고 네. 북한에 대한 협력 문제는 DFID에서 달려요. 스웨덴, 덴마크 모든 선진국들은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은
인도 협력국 안에 한 개 괄호 북한 인권 문제를 이어놓고 있는데 이런 구조면 정부 구조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내리누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현실에 맞게 또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진국의 정부 구조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뭐 그렇다면 나중에 드릴 말씀이지만 그렇게 쪼개놓고 나면 통일부 존재 이유가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통일부는 존재해야 되고 앞으로 더욱 이제 진화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통일부에 가지고 있는 많은 업무 중에 하나가 북한과의 협력 대화, 네. 더 중요하게는 평화 유지 관리입니다. 네, 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도 우리 영토의 한 부분이라고 영토 조항이 있고 또 우리는 평화 자유민주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돼 있는데 평화 문제를 관리하려면 어차피 싫든 좋든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네. 대화하고 협력.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통일부 의무입니다. 네. 단 우리 통일 정책이 평화만에 있느냐 아닙니다.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개념을 결국은 대북 정책에 구현하는 거 해야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모든 역대 정부들을 보면 이 정책이 어떤 때는 자유민주적 방점을 두었다가 어떤 때는 또 지나치게 평화적의 방점, 정책의 일관성이 왔다 갔다 하죠. 없다. 저는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진짜 이 북한 문제라면 우리는 어차피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평화 유지 관리에 어차피 김정은 정권 당국이 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정권 당국과의 협상과 트랙. 네. 다른 하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다자적 기구인 유엔을 통해서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압력을 가해서 북한 주민들이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이거는 유엔과 함께 다자 무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업무를 좀 더 명백하게 저는 분리 대응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5번째 질문입니다. 북한 인권과 의원님 말씀대로 교류 협력, 인도주의 지원 이런 분야가 분리된 그런 정부 구조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네. 북한과 북한과 우리는 장기적인 평화 체제로 갈 수 없습니다. 네. 이 세상에 그 어떤 독재 국가와 인접해 있는 나라가 자기한테 유리한 이런 평화 구조를 마련한 그런 전례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 내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이런 가치관이 중시되고 향상되어야 우리 대한민국도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런 이제 환경으로 이제 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인권 문제가 계속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 또 더더군다나 북한에 고향을 두고 계시고 북한에서 또 외교관을 하다 오셨는데 북한 인권 문제, 세상에서 가장 참담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물론 지금은 거의 노력이 없지만 앞으로 제대로 된 차기 정권이 들어선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이제 입법인 북한 인권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법을 이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지난 3년 동안 거의나 이 북한 인권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권재단도 출범시키지 않았고 북한 인권 대사도 역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유엔을 비롯해서 모든 서방 민주국가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직시하고 이걸 바로잡고 요구하고 있지만은 문재인 정부는 계속 유엔의 반북 인권 결의안의 공동 창립국으로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하면 김정은 정권만 바라보고 그 무엇인가 이루어보려는 대단히 그릇된 대북 정책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법에 의거해서 문재인 정부가 법대로 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 인권 문제는 더더군다나 유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이런 유엔 차원에서의 북한 인권 해결 노력도 지금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 중요하게는 우리 정부는 유엔 차원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뿐 아니라 우리 자국민의 피해 상황에 대한 인권 문제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난해 12월 달 유엔에서 인권 결의안을 반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을 때 그
사항 중에 하나가 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이제 북한에 대한 피격 문제까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당히 우리 국민이 피격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응당 이러한 상황에 우려를 제기하고 나서야 되는데 국제 무대에서 우리 공무원의 결국은 피격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입도 이제 한 번도 뻥끗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이 사람이 먼저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인권 정책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우문시하고 이러한 그런 정책은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함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8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중국의 존재입니다. 그렇죠. 예. 중국의 존재 어떻게 좀 풀어야 되겠습니까? 우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변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하게는 탈북민들에 대한 정책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북중 국경 일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중국에 이제 건너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일부 사람들은 식량이나 이런 걸 구해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국 공안 당국이 그들을 체포하면 무조건 강제 북송시킵니다. 강제 북송시키면 이 북송당한 사람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범죄자 취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국 당국이 유엔에 요구한 이런 결의에 맞게 그들을 정말 피난민으로 이제 보고 그들에게 이제 온갖 그런 유엔 규정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 중에 상당한 부분은 대한민국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와 자유 중에서도 가장 핵심 사항은 이동의 자유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살게 하는 것.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지금 중국 동북땅에 있는 수만 명의 탈북민들을 잡아서 무조건 북한으로 이제 북송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정부가 그들이 의사를 존중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이동의 자유권을 저는 보장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초기를 제가 이제 인수위 시절부터 취재했는데요. 그때가 2007년 무렵입니다. 2007년 무렵이고 또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도 거론이 됐는데 이제 그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없애려고 그랬었어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MB 정부가 초기에 그 지향점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특히 뭐 통일부를 없애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한민족이라는 이런 그 프레임보다는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된다. 남북 관계를 특수 관계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로 보면서 해결해야만 오히려 문제가 더 잘 풀린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외교부로 그냥 업무를 전부 넘기려고 그랬고 실제 상당 부분까지 통일부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갔는데 그래서 전 통일부 자체를 그렇게 없애는 건 바람직한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통일부 존치 여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통일부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통일부는 지금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거든요. 하나는 남북 간의 협력 문제를 다루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 온 탈북민들의 복지 문제를 통일부가 지금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통일부 자체를 없애버리면 탈북민들에 대한 복지 문제는 행안부로 가든지 아니면 외교부에서는 이건 할 수 없고 외교는 복지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분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탈북민들의 복지 문제를 행안부로 이관시켜서 그들에 대한 그런 선별적 혹은 차별적 복지는 없애는 게 어떠냐. 그런데 제가 반대하고 있는 거는 뭔가면 그래도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의 큰 희망이고 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희망이고 꿈을 우리가 계속 키워주고 앞으로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로 합하려면 여기에 먼저 온 이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잘 정착하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과 북은 너무 70여 년 동안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적 동질성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언어 이런 데서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 와서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적 차원에서 복지와 또 정착 이런 문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만 사실이고 이들이 여기 와서 잘 살고 또 그들을 여기 와서 잘 정착했다는 소문이 다시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좋은 감정 이것이 살아날 것이고 이것이 더 나아가면 남과 북이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적대감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적대적인 감정을 이완화시키는데도 여기 와 있는 탈북민들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어차피 하나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한 걸음씩 움직여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비상시국 뉴스 오늘 이까지입니다.